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네, 오늘은 그 해외 주식 그 양도소득세 없애는 방법 2탄, 그러니까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까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동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해외 주식을 아내한테 증여한 다음에 와이프가 그거를 팔아버리면은 양도세가 100원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은 난 1억에 샀어요, 테슬라 주식을. 근데 지금 현재 5억이에요. 그럼 4억에 대해서 원래 양도세 22%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5억을 아내한테 증여를 하고 바로 아내가 그거를 팔아버리면 세금이 100원도 안 나온다고 제가 한번 강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는 이 강의를 한번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해외 주식을 어떻게 증여하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볼게요. 우선 유가증권을 대체를 해야 돼요. 우선 내 주식을 아내한테 넘겨야 되겠죠. 근데 내가 키움증권을 쓰고 있는데 아내가 KB증권을 쓰고 있다, 이러면 대체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키움증권을 쓰고 있으면 아내도 키움증권을 써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하셔야 되는데, 전 키움증권을 쓰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그냥 검색에 대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제 유가증권 대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고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신 다음에 이 종목명, 그러니까 잔고 조회를 하시면은 종목명이 뜨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몇 주를 증여하겠다라고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분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내분의 키움증권 계좌를 여기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입금자명을 적으시면요, 그리고 계좌 확인을 누르시고, 그럼 유가증권 대체 신청이라고 하시면은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 유가증권이 대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대체가 이루어진 때에 나의 증여 행위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1억에 샀는데 지금 현재 시세가 5억이에요. 그럼 와이프한테는 그게 5억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주 뭐 8만 원 이러면은 와이프한테 그 80만 원이 이렇게 찍혀 있을 거예요. 나의 취득가가 아닌 그때 대체일 당시의 시가로 이렇게 주식이 이전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증여세를 계산을 할 때 내가 준 주식 가격 곱하기 주식 수를 하면은 증여재산가액이 나오겠죠. 거기에 증여세율을 곱하시면 증여세가 나오는데요. 우선 맨 처음에 이제 주가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주가를 계산을 할 때는 그냥 그 내가 이체한 날의 주가가 아니라 그 내가 이체한 날의 앞 2개월, 뒤 2개월의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단순 평균을 내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왜냐면은 이 증여 시점을 내가 조절함으로써 그 증여세를 내가 맘대로 좀 원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낮았을 때 할 수도 있고 높았을 때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 2개월, 뒤 2개월의 평균을 내 가지고 이제 증여세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 앞 2개월, 뒤 2개월이지 앞 60일, 뒤 60일 이게 아닙니다. 2개월, 2개월이에요. 그럼 그 2개월 평균을 낼 때 어떻게 하시면 편하시냐면요, 저는 이제 주로 쓰는 곳이 이렇게 investing.com이라는 곳이에요. investing.com에 들어가시면 뭐 환율부터 다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테슬라를 검색을 하시면요, 테슬라, 이거 미국이 있죠. 테슬라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떠서 테슬라 이제 현재 주가가 880불 뭐 2센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과거 데이터라고 있어요. 과거 데이터.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앞 2개월, 뒤 2개월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2달이 지난 3월 1일 이전에는 증여세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증여세 신고는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주식을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전 11월, 12월, 1월, 2월의 평균을 내는 거고요. 신고는 1월 1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이니까 1이니까 2, 3, 4월 말까지 신고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증여하자마자 이걸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눌러보시면요, 근데 여기다 이제 기간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간을 정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가들이, 그냥 과거 주가들이 나오면 데이터 다운로드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엑셀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단순하게 평균을 이렇게 내보시는 거예요. 그 4개월간의 평균을 내보십니다. 그리고 이건 달러로 돼 있잖아요. 달러로 돼 있으니까 환율을 적용하셔야 되는데, 여기 investing.com에 보시면요, 외환에 달러 원 이렇게 돼 있어요. $1 환율을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내가 이체한 날, 대체한 날에 환율을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를 넣으셔가지고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가도 알았고, 그러니까 주가를 달러로 알았고, 환율도 알았으니까 이제 주식수는 당연히 알겠죠. 그걸 곱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4개월 종가 평균이 800불이었다. 근데 대체한 날짜에 그 원달러 환율이 1051원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내한테 500주를 대체를 했다. 라고 하면 내가 아내한테 주는 금액은 4억 2,04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 4억 2,04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 많이 오셨는데요. 이제 홈택스라는 곳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 증여세는 되게 쉬워가지고 그냥 굳이 세무사한테 안 가시고 그냥 혼자 하셔도 돼요. 셀프로. 그러면은 이 홈택스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신고 납부라고 있어요. 신고 납부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증여세가 있죠. 증여세. 여기 증여세를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보면 증여세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그럼 여기에 이거 파일 변화 신고 이런 거는 세무사들이 쓰는 거고요. 그 확정 신고 작성, 그러니까 일반 증여 신고거든요. 그러니까 확정 신고서 작성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그 대체일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 날짜를 뭐 2021년 1월 11일이면 1월 11일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는 당연히 개인이겠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니까. 만약에 사업자가 개인한테 줬을 땐 또 다른 얘기니까 개인에다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번호를 넣으시고 조회를 하시면은 이름이 뜹니다. 요거는 안 쓰셔도 되죠. 이제 개인과 개인이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증 받는 자, 그러니까 배우자의 주민번호를 적으시면 돼요. 주민번호를 적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또 이름이 뜹니다. 그럼 전화번호를 적으시고요. 주소를 적으시고, 주소를 적으시는 이유는 그쪽 세무서에다가 내셔야 되기 때문에 납세지가 주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소도 정확하게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그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무엇을 증여하는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증여재산 일반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식을 고르신 다음에 국외자산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기를 하시면요. 증여재산가액을 적으셔야 돼요. 근데 아까 계산된 금액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를 그냥 뭐 5억 4천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5억 4천 그냥 금액을 손으로 적으시는 거예요. 5억 4천. 네, 그러면은 그거를 누르시면요. 이게 5억 4천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5억 4천이라고 이렇게 금액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공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배우자에다가 6억이라고 적으시는 게 아니라요. 이 위 금액을 한도로 적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5억 4천이면 여기 5억 4천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증여재산 과세가액이 5억 4천이 아니라 뭐 7억이다. 그럼 6억을 적으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직계 존비속, 자녀나 부모면은 여기에다 이제 5천만 원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 밖에 친족도 적으시면 되고. 근데 난 배우자한테 지금 하는 거를 설명드리니까 여기에 5억 4천을 적으시면요. 이 밑에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요. 세금이 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신고하기 버튼이 있어요. 여기 밑에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신고하기 버튼이 있는데 이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증여세 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제 증여세 신고가 어떻게 보면 세금 중에서 신고하기 제일 쉬운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어디 뭐 발품 팔아가지고 돌아다니시지 마시고 그냥 한번 셀프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 증여 신고하는 방법 뭐 설명드렸고요.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